나는 올해 62이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듣고 손주 자랑이나 하며 조용히 지낼 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마음이 전쟁터 같다.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더 이상 사위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자식인지, 아니면 평생 풀지 못할 숙제인지 모를 한 남자가 서 있다. 내 딸의 남편, 그리고 나의 사위였다가 이제는 그저 한 사람으로만 보이기 시작한 그 사람 이야기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옷차림도 소박했다. 그렇다고 특별히 잘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 마음을 놓이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말할 때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살짝 옆으로 피하곤 했는데 그 어색함 속에서 이상한 성실함이 느껴졌다. 사람을 오래 보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 정도 생각만 했다. 그러나 세상 일은 항상 그 이후가 문제다. 결혼식 날,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이 아이는 저 집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본성이 그렇게 단순히 변할 리 없었다. 둘은 처음 몇 년 동안 꽤 평온하게 지냈다. 주말이면 함께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갔다. 나는 사위를 대할 때 일부러 딸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준다든지, 반찬이 모자라 보이면 괜히 사위 앞에 더 놓아준다든지 하면서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 자꾸 자라났다. 사위를 친아들처럼 느끼고 싶었는지, 아니면 내가 딸을 빼앗겼다는 허전함을 사위에게서 달래고 싶었던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사위의 얼굴에서 미세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와도 눈밑이 항상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식탁에 앉으면 숟가락을 드는 손이 예전보다 조금 느렸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힘들겠거니 생각했다. 요즘 시대에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나 싶었다. 그저 속으로만 안쓰럽다고 여기고 된장국에 두부를 조금 더 넣고 생선을 사오면 사위가 좋아하던 간장 양념을 더 해두는 정도로 내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 딸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음으로 넘기던 아이가 사위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눈빛이 허공을 향했다.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마음은 자꾸 먼 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눈빛이 싫었다. 사위 때문인지 세상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멍한 눈빛이 너무나 밉고 슬펐다. 어느 저녁 딸이 혼자 집에 왔다. 사위는 회식이 있다고 했다. 딸은 멍하니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물을 들이켜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사위 이야기를 꺼냈다. 직접적인 불평은 아니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피로와 실망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남편이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고, 회사에서 자꾸 일이 꼬인다고, 승진이 밀렸다고, 돈 이야기도 살짝 흘렸다. 그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한 목소리는 딸 편에 서서 사위를 원망했다. 결혼할 때 약속했던 책임감은 어디 갔는지, 왜 내 딸에게 걱정을 안겨주는지, 남자라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악착같이 버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쏟아냈다. 다른 한 목소리는 사위를 감쌌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버티기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딸과 나 두 여자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가장 외로운 사람은 그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얼굴과 사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 균열이 시작된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고 가슴만 먹먹해졌다. 눈을 감으면 사위가 처음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과 요즘 퇴근해서 축 늘어진 어깨로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사위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되었다. 일부러 훔쳐본 건 아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전화가 진동과 함께 뒤집히면서 화면이 켜졌고 알림창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였다. 내용은 짧았지만 익숙한 가족들의 메시지나 회사 단체 대화창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사위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단순히 힘들어 보이는 한 가장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알 수 없는 비밀을 품은 남자로 보였다. 딸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그의 눈빛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불안, 후회, 체념, 혹은 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 복잡한 얼룩 속에서 나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또 물었다. 사실 나에게도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무심함과 불규칙한 귀가 시간들. 나는 그 모든 걸 참으며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지키는 것이 내 몫이라고 믿었다. 아무에게도 제대로 하소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부모에게조차 괜찮다고 웃어 보이곤 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내 딸에게만큼은 이런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래서인지 딸과 사위 사이에 금이 가는 기색이 보일 때마다 나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증은 사위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내 안쪽 깊은 곳에서 나는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 딸에게 혹시 너무 큰 기대만 심어준 것은 아닌지, 결혼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견디는 과정이라는 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에는 묘한 공기가 자리 잡았다. 딸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사위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내가 둘 사이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길어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다. 딸은 퇴근이 늦는 날이었다. 그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자연스럽게 딸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사위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 모서리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가는 척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내 가슴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왜 그렇게 불편하고도 낯설었던지 오랜 세월 가족처럼 지냈다 생각했는데도 말이다. 나는 내 나이답지 않게 그날 처음으로 사위를 사람으로, 한 남자로, 그리고 한 개인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딸의 남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바라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의 주름과 눈가의 피로, 억눌린 자존심과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핏 오래전의 내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사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딸도 나도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진실의 한 조각을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 낯설고도 슬픈 이야기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느리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지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아이와 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사위와 장모의 관계를 넘어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단순히 딸의 남편으로만 보지 않겠다고. 그렇다고 그 이상으로 보겠다는 뜻도 아니었다. 다만 내가 가진 모든 편견과 상처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마주 보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 셋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선이 천천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선을 넘게 된 순간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색으로 칠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관 앞에서 사위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평생 장모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숨겨왔던 감정들까지 모조리 끌어올리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딸과 사위 사이의 균열은 깊어졌고 나는 그 틈 사이에서 어쩌다 보니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자리에 서 있었다. 사위는 더 이상 나를 장모로만 대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를 단순한 사위로 보려 애쓰면 애쓸수록 더 낯설고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바람에 밀려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피어올랐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누군가가 내 앞에서 무너지고 기대려 한다는 그 실감이 나이를 잊게 하고 오래된 상처들까지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다. 딸은 결국 집을 뛰쳐나갔고 사위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내 집에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없었기에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마음이 오갔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내 지난 인생을 다시 보는 듯 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내 젊은 날, 누구도 내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던 그 시절의 나를 사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에서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어느새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난 채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에게 천천히 기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선택해야 했다. 이 길을 택하면 딸을 잃게 될 것이고 다른 길을 택하면 내 마음의 마지막 불씨까지 스스로 꺼야만 했다. 오래 고민 끝에 나는 조용히 사위에게 말했다. 이제는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와 상실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발소리가 문 밖으로 멀어질수록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비춰준 두 영혼의 짧은 동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이해했던 그 밤을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그 시간을 접어둘 것이다.